2021년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17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장 탈출 넘버 57에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입니다. 오. 너무 실감 안 나요. 아, 실감 안 나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각자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뭐 바뀐 추가적인 어떤 약속 이런 건 전혀 없나요? 뭐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제가 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밥은 먹어도 뭐 어디라도 갔다 올까 잠깐이라도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아, 아쉬운데. 근데 오늘 아침에 난 출근하면서 내일 모레 올게 말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꽃집 메고 내년에 오리다 이러면서 옛날에 산타 할아버지처럼.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자기 파마하러 가겠다고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 카톡을 보고서는 굉장히 펌하고 어디 25일날 잘 꾸민 다음에 어디 가자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지. 25일이면 또 주말이가 하기 때문에 또 그치. 아침부터 이제 애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파마까지 하면 2-3시간을 또 이제 그치, 오전에 내내 이제 나갔다 오겠다 이 얘기니까. 뭐지? 펌할 때가 됐나요? 펌을 계속 하고 싶대요. 그래요? 그랬거든요. 네, 할 때가 됐어요. 본인한테 셀프로 근데 선물을 주는 건가요? 크리스마스 원래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영양을 더 넣고 오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이제 선물하기 위해서 비싼 시세이도로. 네. 저 본인한테 또. 아하, 그렇군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제 남편의 약속이 하나 생겼군요. 네네. 본인의 스케줄. 예. 형은 내일 그 아프리카 TV 시상식을 갑니다. 상 받아요? 상 받아요? 아니 가봐야죠. 네. 가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미리 말 안 해줘요? 안 해줘. 스포츠 부문 이제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그 시상식 갔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근데 시상식은 모든 시상식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물론 미리 알려주는 것도 있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지만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면 이 중에는 내가 뭐 받겠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살짝?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대상을 탔어요. 네. 스포츠 대상을 부문. 탔어. 네, 지난해 대상 탔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올해는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라이브로 줌으로 시상식을 했거든요. 네, 직원들이 와서 그 한 명씩 아프리카 와서 TV 직원들이 대상을 깜짝 그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똑똑 두드리더만 방송한테 두드리더만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제 이벤트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어쨌든 미용실은 예약해놨습니다. 아니 왜 혼자서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요즘 눈썹도 잘 그리고 머리도 잘하고. 네네. 그냥 가셔도 되죠. 졸라꽃이네요. 네. 그게 아니고 안 그래도 오늘 눈썹도 그리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 방송을 들은 거야. 그래서 막 웃으면서 보더라고. 오빠 이렇게 하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안 돼 이러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알려줬나요? 살살 하는 둥 마는 둥 해라. 진하게 세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사실 티가 나거든. 오히려 그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낫네요. 오늘은 네, 덜 좀. 오늘 그래서 거야? 와이퍼 옆에서 관리 감독 하에. 역시. 네, 이렇게 살살 해서. 훨씬 낫습니다. 네. 훨씬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거 눈썹 리터치를 다음 주에 또 받을 겁니다. 아하. 너무 또 끊긴 느낌이야. 그렇지. 금방 빠지더라고요. 맞아. 네. 끊어진 철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철로를 이어야 돼요. 기회가 없네, 그쵸? 네. 너야말로 뒤가 없이 방송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울린다. 봐주지 않습니다. 네. 양성평등자야. 이럴 때만? 그럼. 네. 저 남자는 안 때리지만 여자는 때립니다. 남자한테 맞을까봐. 네, 그렇죠. 남자는 반격을 하기 때문에. 무섭거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빠의 마음으로 만드는 아빠가 이제 아이를 생각해서 만든 크림, 아이스크림입니다. 성분이 주성분은 마유 성분. 근데 아시죠? 마유 성분이 이 사람의 피부하고 가장 유사한 성분이어가지고 좋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유 크림 이렇게 써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 나오는데 이 정도 가성비로 만나는 제품은 아이스크림밖에 없죠. 비싼데 보통. 보통 비싸거나 용량 적거나 뭐 아무튼 그런데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얼굴뿐 아니라 저는 사실 바디크림으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은 뭐 남녀노소 그리고 얼굴에 발라도 되고요. 저는 얼굴에 바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얼굴에 바르다가 이제 몸으로 내려가는 네, 올인원 네네네. 네,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날 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크림 바르면 아주 좋은 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맞아요.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양도 많습니다. 듬뿍듬뿍 그야말로 이제 처발처발해도 네.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단 걸 봤는데 이거를 아버지가 냉장고에 넣었다고 아이스크림 크림을. 아이스크림. 그래서 거기 댓글이 막 주작이다. 근데 저희 집에서도 한 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애가 아이스크림 크림을 그냥 장난으로 그렇겠죠? 아. 냉동실에 넣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은 진짜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넣나 보다. 그럴 수도 그런가? 있지. 딱 짜먹는 보고. 아이스크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 아이스크림 또 이렇게 나오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요. 네,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크림이었습니다. 자, 대표님이 20년 동안 탈모로 고민하다 만든 제품 힐로소피 샴푸입니다. 탈모 기능 완화, 네. 탈모 기능 완화가 아니죠. 탈모 증상 완화, 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이 이제 들어가 네. 있고 특허받은 HPDCC 성분을 첨가해서 두피 모발 건강에 좋대요. 이게 이제 좀 탈모에 효과가 좋은 성분인가 보네요. 네, 이게 보면 그 땅이 안 좋으면 작물이 잘 안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피가 좋아야 됩니다. 맞아. 두피가 열이 있고 기름기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각질 제거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머리에 좋을 수가 없죠. 네. 안쪽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뭐 머리숱이 엄청 많은 분들 가끔 있거든요. 있어요. 타고난 저 같은 사람이요? 네. 근데 저 주변에도 이제 보배보다 훨씬 많은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머리숱 없는 게 소원이래. 막. 그래, 맞아. 너무 많아서. 맞아.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추천하지 해야 않고요.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빡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감는 순간 볼륨감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대부분은 저처럼 머리카락이 좀 얇고 숱이 없거나 해서 볼륨,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강추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유해 성분이 없는 이 비건 제품으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두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성생활을 바짝 올려줄 이 하드래빗. 지금 문선 누나가 가지고 있는 저 제품은 언뜻 봤을 때 전혀 성인용품 케이스라고 보기 어려운 유니콘. 핑크. 유니콘이 있잖아, 지금. 애기 거 뭐 들어있을 거. 그러니까요. 그래, 근데 언뜻 보면 이제 애기 거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저 안에 있는 거를 써서 유니콘 타고 날아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니콘 시리즈라고 되어 아하. 있는데 아. 포장만 보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이제 어린 딸이 있다면 뭐야, 엄마 이거. 엄마 내 거. 그래. 할것 아직은 쓸 때가 아니야. 이걸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 짜잔. 예뻐. 너무 컬러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선물로 줘도 너무 좋겠다. 이거 그렇지. 크리스마스 때 받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네, 필요하군요. 아니 이게 막 부담스럽지 않네요. 아하. 이런 거 오면은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러워. 뭐야? 그럴 수 있을 텐데. 근데 저거는 뭔가 정말 장난감 같다. 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약간 미우미우 톤이야. 네, 이렇게 네. 약간 이제 좀 진동. 바이브레이터. 제품. 네, 진동 제품 가고 요게 그건 이제 뭐죠? 제가 살짝 열어봤더니 네. 요게 이제 안에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우머나이저 스타일. 요거랑 똑같네요. 그런데- 렐로.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시리즈로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되고 흡입되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커버가 오, 자석이네. 자석. 야, 뭐 이거는 이런 것도 너무 좋아. 굉장히 센스 있는데? 화장대 위에 올려놔도 그냥 화장 무슨 용품 같이 그렇지.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에는 아무리 뭐 다 좀 오픈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민망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몰라. 뭐 이게 이런 건지 뭐. 그렇지. 진짜 마사지기 같아. 그래. 왼쪽 코드 진동. 네네네. 네, 바이브레이터. 그러니까 왜 얘가 이제 달라? 기능으로 봤을 때 얘가 완전 바이브레이터고 얘는 이제 혼용으로 쓸 수 있겠죠. 아, 이제 삽입. 삽입과 진동. 그냥 진동 다 되는 거.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오머나이저. 흡입. 저 한 박스 주면은 집에서 나오질 않겠네요. 그렇죠. 예. 네, 같이 안 나와야지. 같이. 네네네. 같이 안 나와요. 안 만나, 안 만나. 네. 남자친구도 그리고 이제 필요 그럼 없어. 그건 안 돼. 같이 자야 돼. 그럼요. 네. 그걸 그거보다 또 낫다, 좋아하는 이러면서.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아, 집에서 잠시 안 나오는 동안에 네, 남아내 시간. 그렇습니다. 네. 내가 요즘 바쁘니 알아서 좀 잘 유니콘을 해결하렴. 보낸다 이러면서. 그리고 같이 사은품 주시는 거 있잖아요. 요게 또
다 너무 예쁘네요. 이게 네. 이제 손거울이 사은품으로 나가고 손거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걸 볼 때마다 이제 잘 보면서 해라. 오조준하지 말고. 아니 근데 이거 여자들은 항상 요만한 거울 빌을 필요하죠. 갖고 다녀요. 자, 뭐 신제품도 이렇게 있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네. 잘로 유니콘 세트 요거는 여러 가지로 선물로도 굉장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이렇게 보신 다음에 아유 뭐 저런 거 쓰는 사람이 있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들어와서 보시고 그다음에 전화로 여성 MD, 남성 MD가 다 있습니다. 전화해서 상담 받으신 다음에 지금 이 15% 할인을 또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역시 연말이라. 네. 이 기회에 사실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하드래빗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생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황혼이혼입니다. 이게 졸혼, 황혼이혼.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서부터 드라마에도 이런 주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랬죠. 뭐 각종 잡지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많이 꽤 이 회자가 됐었던 건데 서울시 기준으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지난 16일 부부의 날을 맞아 통계 웹진 이서울 통계 47호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네.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 20년 이상 한 뒤에 하는 이혼이라고 기준을 정했고요. 신혼이혼, 결혼 이후 4년 안에 이혼. 누나는 신혼이혼이죠. 그렇죠. 예. 굳이 분류하자면. 예. 네. 자, 첫 번째 이 질문은 서울시 기준 황혼이혼과 신혼이혼 비율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황혼이혼과 신혼이혼은 27.3%고 신혼이혼은 25%인데 자, 90년도를 보면 이게 30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1990년에는 황혼이혼은 6.6%밖에 없고 신혼이혼은 38.3%래.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야. 30년 만에. 오. 30년? 그리고 근데 90년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이렇게 높았었군요. 그니까. 지금처럼 서로를 잘 보고 재고 결혼하던 시대가 아니었다. 이때만 해도 아니었던 거지. 그냥 했다가 조금 나이 약간 차고만 하니까 또 급하게 하는 맞서로도 경우도 만나고 있고. 뭐 했는데 급하기도 아! 하고. 이러고서 이제 그만둬. 네. 근데 근데 예. 주목할 만한 건 황혼이혼은 거의 안 했다는 얘기네 이때만. 해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쯤 된 건 뭐하러 이혼하냐. 그러니까 그냥 맞아. 지금까지 다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살았는데. 그냥 살자. 이 느낌이었다면 2020년에는 신혼이혼보다 그러니까 문선 누나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거저거 생각해보고 결혼을 하니까 4년 안에 결혼을 파토내는 경우는 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제 더는 못 살겠다. 끝내자. 남은 여생을 너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황혼이혼하는 경우가 27.3%로 확 늘어난 거죠. 진짜 많이 늘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년대와 지금 2020년대를 비교해봤을 때 이제 예상 수명이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막 20년 이상 살았다. 그럼 30살에 결혼해도 50세인데 그러면은 적어도 30년을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야 30년이나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30년 또 참아야 돼? 그래. 야, 그럴 수 이게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환갑 잔치도 했을 그래. 때니까 요즘에 환갑자를 안 하잖아. 그럼 20년 살았으면은 이제 50 정도 됐는데 그러면 끼케야 10몇 년 사는 건데 뭐 또 이혼하냐면 번거롭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그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것 같아. 왜냐하면 더 젊어진 거잖아. 맞아. 그렇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내 인생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얘기 안 하면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래. 사실 그렇잖아. 네, 맞아요. 네. 황혼이혼 하는 케이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변에? 제 없어. 친구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 1, 2년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60이 넘어서. 예, 60 넘어서. 왜?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나는 어. 혼자 살고 싶다고 선언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거기 이제 아들이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말리지 없었고 않았어? 다 자식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셨는데 어머니는 되게 해피해하시고 좀 아빠는 좀 외롭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황혼이혼을 한다는 것은 뭐 일반적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이전에는 더더욱더 그렇지만 남편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이제 힘도 빠졌어 남자가.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옆에서 좀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부인이었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지긋지긋하고 힘드니까 이혼을 했어. 남편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안일이나 이런 거. 이러면서 예전에는 그게 많았을 거야. 옛날에는. 외롭다 막 이런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저도 일리가 있는 게 만약에 제가 늙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늙어서 와이프가 이혼하자 그러면 나는 엄청 외로울 것 같아.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죠.
나이 다 처먹고. 그 뭐가 다 나이가 많지 아, 않잖아요. 난 너. 60이면.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쉽지 않아. 난 그래서 잘해야지. 잘해야죠. 네, 정으로 갈 수 있게끔, 의리로 갈 수 있게끔 좀 더 불쌍하게 보이면서 네,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지. 네. 그러면 약간 얘기를 바꿔서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황혼이혼을 한다. 그러면 하셔라 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와서 다 늦게 왜? 라고 할 것 같은가요? 왜를 한 번은 물어볼 것 같아. 왜? 아, 정말? 궁금할 것 같아. 나는 이해가 갈 것 같아. 그래, 엄마 많이 참았다. 아, 엄마가 많이 참았다.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 보면은 뭐 둘이 이제 알콩달콩 잘 사시는 부모님들 있지만 있지. 누군가 한 명이 좀 참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근데 그걸 제 자식으로 봤을 때 참 아빠 불쌍하다, 참 엄마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래 많이 참았다 아빠든 엄마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혼을 딱 하신대. 그러면은 되게 황당하고 또 아들로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두 분이 같이 계시면 좀 더 걱정도 덜 되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사시면 여생을 보내시면 되는데 딱 떨어진다 그러면 따로 또 챙겨야 되는 거잖아 사실 그렇지. 아들로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쵸. 따로 챙겨야 되니까 거기에 오는 부담감은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이에요. 맞아. 저도 한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 그때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저한테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뭐 저는 왜라고 묻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왠지 알 것 같아서. 아하. 그래서 그냥 그때 진지하게 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상관없다.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 그 위기를 이제 잘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불과 10년인데 이제는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신다고 하면 지금 주원 씨가 얘기하는 거 걱정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건 되지. 걱정돼. 혼자 사시기에도 이제 연세가 좀 그럼. 많으시고 두 분을 또 따로 챙겨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챙기는 거야 챙기지만 두 분이서 그렇게 따로 떨어져가지고 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스럽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되셔도 두 분이 계시면 그래도 뭐 두 분이서 한꺼번에 뭔가 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덜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보단. 그러니까 남아 있으신 분이 어떻게든 좀 뭐 예를 들어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또 위로를 해준다거나 옆에서 좀 도움을 준다거나 할 수 있는데 맞아. 따로 계시면 야 이거 두 분이 혼자서 무슨 일 나면 아무도 없는 거잖아 주위에. 그렇죠. 그러면 알 엄청 수가 신경 없으니까. 쓰이지. 맞아.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런 게 더 좀 마음이 쓰이지 않을까. 그거는 라는 생각이죠. 자식의 입장인 거고. 맞아. 그쵸? 정말 원하시면은 저는 그냥 그렇지. 찬성해서 해드리는 게 맞다고 그렇지. 그럼에도 보거든요. 불구하고 정말 원하신다면은 맞아요.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치. 근데 그거에 아까 대해서. 지금 말했던 그 집이 지금 그 아버지가 코로나 이제 걸리셔가지고 지금 혼자 계신대요. 그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난리 거죠. 났지. 그럴 때를 또 생각하면은 둘이 같이 있는 게 좋겠구나 싶은 마음도 그치. 들더라고요. 자식도 갈 수 있는 거 듣자마자 아니고. 당장 아우 어떡하냐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 그렇죠. 거의 출퇴근을 해야지. 그래. 뭐 자식으로서. 못 가잖아. 근데 못 가더라도 입구까지 가가지고 뭐 식사라도 하고 계시는지 뭐라도 이렇게 해야지. 뭐라도 사다가 문 앞에 그 놔드리고. 놔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나도 사실 엄마 아빠 따로 살면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아. 신경 무지하게 그렇죠. 쓰이지. 많이 쓸 것 무지하게 같아요. 많이 또 들락날락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뭐 얘기하다가 술자리에서 이렇게 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만약에 이제 둘 중에 누가 먼저 동시에 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누가 먼저 갔으면 좋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얘기했어요. 아빠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엄마는 혼자 있어도 살 것 같은데 아빠는 혼자 있으면 맞아. 망가질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나도 내 가정 꾸리는 와중에 신경 쓰는 게 한계라는 게 있잖아.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아닌 이상이야. 그리고 주로 지금까지의 사례로 봤을 땐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어머니들이 황혼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그렇죠. 않았나.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누나도 좀 네, 그런 케이스였고 맞아요. 아까 보배도 엄마가 그럼 이해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형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누가 귀책 사유로 가져올 것 같은가? 아버지하고 엄마 중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래도 이쪽은 약간 그래도 두 분이 좀 비등비등하시네요. 쌍방인가요? 둘이 그냥 찌지고 볶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사이 좋으신가 보다. 네, 사이가 좋나?
나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약간 네. 그런 힘의 관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런 게 확실히 그래. 있었던 게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죠. 엄마는 진짜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연세가 드시니까 지금 아빠 상대적으로 많이 맞아. 위축되셨지만 아하.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 정말 우리 엄마 많이 참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 우리 엄마는 아직도 찍소리를 못해서. 아, 진짜. 근데 좀 우리 엄마도 올라오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삶을 보고 나서 우리 엄마는 정말 보살이다라고 아. 말씀을 하셨거든요. 팬더님이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 정도면 대단한 건데. 우리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운 적도 있어요. 진짜? 그런 인생을 사셨나요? 막 이러면서. 어. 나이 차이가 두 분이 많이 나요? 아니요. 딱 4살 차이 나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4살 차이. 아빠가 좀 진짜 마초 같은 스타일. 아, 그래. 약간 예전 남자 그쵸, 스타일이구나. 그쵸. 저 머리도 못 자르게 했으니까 어렸을 때. 어, 머리를 그래? 무조건 치마했고 단발이어야 돼? 머리는 무조건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 빡세네. 그래. 빡세다. 지금은 안 그러죠. 저희 집은 싸울 때도 치열하게 쌉니다, 두 분이서. 그래? 한 살 차이거든요. 입식 스타일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아, 네, 네. 네. 근데 아버님이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고 되게 가정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희 아버님 뭐 멋있다 그러고 왜냐하면 묵묵히 집안일 많이 하거든요. 집안일도 많이 하고 근데 오빠는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진짜 깔끔해요. 나랑 완전 정반대. 우리 아버지는 있는데. 펜도 책상 위에 이렇게 있거나 바닥에 있거나 뭐 옷걸이가 바닥에 있거나 신발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군인. 예. 펜은 필통 아니면 연필꽂이. 그다음에 옷걸이 같은 것도 무조건 같은 방이야. 옷장 안에. 아, 옷장 안에. 당연히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신발은 무조건 정리정돈 잘 돼 있어야 되고 쓸데없는 신발은 신발장 안에.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본이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와, 그러고 살아요? 예. 신발장에 다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그냥 갑자기 신고 나가 슬리퍼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오늘 쉬는 거 정도. 우리 집 진짜 쓰레기장이구나. 애기 있잖아. 애기 있으면 애기 있는 집은 네. 인정. 둘이 살 때도 뭐 그랬어요. 바쁘면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막 다 나와 있고. 화장실에서도 화장실 슬리퍼도 다음 사람 위해서 거꾸로 해놔야 와, 된다.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진짜 시종일관 들었는데도 못 고쳐요? 안 되더라고. 근데 써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근데 생각하는 나이 먹으니까 은근히 그냥 자연적으로 옛날보다 제 스스로 봤을 때 나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네, 면에서. 그래. 제 스스로 그거는 봤을 때. 좋지. 지킨다면. 같이 사는 사람의 영향. 넌 이 기준 맞추려면 안 되지. 나 평생 못 아니, 맞추지. 너가 바뀌었다며. 근데 야, 바뀐 걸 모르겠다는 거야. 이전보다 낮았다는 거지.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예전에 스스로 봤을 쓰레기였는데 때. 조금 올라왔다 이렇게. 아니, 형이랑 7년을 있었거든요? 비슷한데? 7년 전에 더 했나 보죠. 아, 네 기준은 내가 아무리 좀 바뀌었다고 해서 너의 기준에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네가 못 느낄 수 있다. 현수도 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나요? 제가 몇 번 말해요. 내가 봤을 때. 스스로 기준이 나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아, 예, 나는 예, 좀 예. 바뀌었다. 네. 자기 위한. 라는 느낌입니다. 남들은 모른다. 남들 와이프가 좀 알지 남들도 않을까? 모르게. 그러니까 뭐야 와이프는 좀 알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다행이죠. 나중에 박 여사님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래.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것만 딱 물어볼게. 내가 뭐 어떤 그 정리정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자기가 좀 하실 것 같은데.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나 이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당한 거야 지금. 나는 우리는. 궁금해. 난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무엇입니까? 여보, 그 지금 방송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네. 그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이제 뭐 정리정돈 얘기 나왔어. 네. 그거에 대해서 난 조금은 내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래도 좋게 옛날에 저 정리정돈 잘 못했는데 네. 근데 옆에서 종윤이가 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는 표현이라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냐. 근데 그래도 와이프는 알 거다. 나도 내가 스스로 봤을 때 그런 건데 그래도 와이프는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전화를 걸었거든. 응. 자기가 봤을 때 어때? 좀 바뀐 것 같아? 솔직하게 괜찮아. 바뀌었어. 바뀌었지. 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빠가 좀 바뀌었고 내가 많이 포기했고. 인정. 그렇구나. 나 좀 그리고 오빠가 조금 정리정돈 하는 습관은 조금 바뀌었는데 경제력은 상당히 바뀌면서 내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 명언이다. 여보. 좋은 얘기지? 알았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끊어. 예쁘네요. 장난 아니다.
네. 진짜 웃겨. 그렇구나. 이게 실제보다는 약간 체감의 차이가 이제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느껴지네요. 진짜 너무 공감 포인트네요. 진짜. 현명하셔 역시. 네. 그러니까 뭔가를 내려놓을 때 사실 그런 거야. 그냥 내려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의 뭔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쵸.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결혼 생활에선 그렇다. 네. 솔직하네요, 와이프가.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예. 네, 텐션에서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 정돈을 덜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빗자루 들고 다녀야 돼요. 돈 못 받으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프리미엄 홍삼 파워 NK3. 용량도 크고 맛도 좋습니다. 네. 바삭지근한 파워 NK3 하나씩 때리시죠. 네. 봄이 미리 까놨군요. 미리 먹었어요. 네. 아, 애들 먹었어요? 방학해가지고. 아하. 체력이 딸립니다. 아, 먹어줘야 돼, 먹어줘야 맛있다. 돼. 그렇죠. 이제 이거 홍삼이 좀 써가지고 한 포로 돼 있는 거 특히 그건 이제 벌컥벌컥 마셔야 되거든요. 그거 드시기 힘드신 분들한테 딱이죠. 네. 맛도 좋고 그리고 용량도 홍삼 포보다는 작은데 요렇게 작은 포로 된 제품 중에서는 또 얘가 제일 커요. 커요. 맞아요. 네, 작은 거 중에 제일 커. 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용량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10ml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먹다 마는 느낌. 조금 먹은 것 같죠? 네. 황칠, 침향단, 녹용, 산수유, 당귀. 여러분 이런 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부재료일 텐데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분 좋은 단맛이 나서 아주 써서 못 먹겠다. 아우 홍삼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고 먹을 수 있고요. 직장인 그다음에 보배처럼 아이 키우느라 지친 부부. 필요해, 필요해. 주부, 예. 그리고 아빠도 힘들지. 그럼요. 그리고 일 많이 하는 또 문선 누나, 술 많이 때리는 문선 누나.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걸로 이제 체력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면역이 중요한 시기에 파워 NK3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대부분 이 도라지 배즙을 네. 손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라지 배즙도 좋기 때문이죠. 영주 은하수 사과. 그리고 일단 겨울에는 사과즙 기본이고요. 그죠? 겨울엔 또 요게 별미예요. 그렇죠. 요거 이제 컵에 넣고 따뜻하게 돌려 먹으면은 전자레인지에 차로. 그렇지, 차로 먹으면 30초 좋지. 너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왔다. 그럼 이거 데운 다음에 잣 띄워주시면. 그래. 전통차 같잖아. 배즙에도. 그럼요. 그리고 마치 내가 만든 듯. 아이들이 약간 주스처럼 먹어요. 그럼. 주스처럼 먹고 특히나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 제가 좀 기관지가 안 좋은데 저희 애들도 약간 기관지가 안 좋거든요. 닮아 나오잖아. 그치, 닮아. 그래서 이 도라지 배즙 이거 먹이거든요. 네, 그 비염 있는 친구들 또 기관지가 안 좋은 친구들한테도 좋습니다. 네. 이거 이 정도 맛이랑 그 다음에 영양분과 다른 거 첨가물 없이 만들었는데 보세요. 형이 이제 얼마나 먹고 싶으면 2로 막 뜯잖아. 이 형 2도 약한데 이 정도 가격대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 개수로 나눠보죠. 진짜 싸요. 맞아요, 맞아요. 1,000원이 다 안 돼요. 몇백 원 정도 네, 돼요. 몇백 원밖에 안 돼. 진짜 좋아요. 요즘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없어. 그리고 그 정도 가격이면 보통 불량식품이야. 아.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싸구려 그렇죠. 그래, 완전 이상한 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맛과 영양을 제대로 갖춘 영주 은하수 사과에 나오는 즙들은 다 괜찮아요. 네. 석류도 좋고요, 사과도 좋고요, 도라지 배즙도 좋습니다. 연말 세일 진행 중이거든요. 다 최대 25% 할인입니다. 와우. 네. 4분의 3 가격. 요걸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연말에 쟁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네, 여러분 술게임입니다. 네. 이 소리만 들으셔도 이제 저희가 술게임. 어떤 얘기를 할지 알고 계시죠? 근데 사장님 술게임 말고 잠게임은 없나요? 오늘 왜요? 하루 종일 잠이 안 아니 깨가지고. 진짜 눈이 빨갛네. 네. 왜? 아니, 잘 잤는데 아침 일어나서 너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술 드셨나? 아, 술 안 먹었어요. 근데? 근데도 계속 지금 잠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 탄수화물 그러지. 부족이다. 그런가요? 네. 아직도? 낮잠 탄수화물 자는 너무 것 안 같아요. 먹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오랫동안 좀 안 먹었죠. 그러니까 많이 안 먹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러다가 이제 좀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음. 졸리고 네. 힘들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보충해 주세요. 네. 점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은 먹긴 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밥 먹었으면 먹은 거잖아. 단순하 먹은 거잖아 오늘. 아침에 먹었으면 일어나자마자. 뭘 안 먹어. 네. 밥도 먹었어. 그렇습니다. 네. 나도 밥 안 먹었는데. 아침에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근데 잠이 안 깨네요. 네, 아무튼, 술겜. 네. 네, 잠도 깰 수 있고요. 숙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숙취 해소제 중에 가장 좋다고 제가 자부하는 제품이고요. 저는 지난 주말에 또 친구들하고 또 신나게 먹었습니다. 네, 한 세 박스 또 간 것 같아요. 세 박스요? 하여튼 모였다 하면 세 박스 정도 까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먹어주고 또 이제 집에 갈 때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거 각자 이제 또 몇 개씩 가져가면은 그렇게 훈훈할 수가 없습니다. 나눔까지. 아침에 또 카톡들 그렇게 와요. 막 9시. 봐봐, 늦게 헤어졌는데 막. 9시에 깨서 아침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해야 되니까. 아니, 술 먹으면 또 자야 돼. 주말이에요. 아, 주말에. 네. 술 먹으면 자야 되잖아요. 늦게까지. 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이제 서로 카톡 보내면서 술겜 너무 좋다고. 네. 먹었던 애들은 항상 좋다. 그치, 처음 먹은 사람 그치. 이거 뭐냐. 네. 어디서 사냐. 약간 이런 거. 맞아. 먹을 때는 좀 불신해.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뭐 숙제조세 그래, 뭐 다 똑같지 뭐. 정로한 먹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근데 먹어보면 달라요. 다르죠.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겠지만 집에서 그래도 다들 한 잔씩 하시거든요. 그럼요. 누나처럼. 그렇기 때문에 술게임 미리 챙겨 두시고 이게 좀 모임이나 가족들과 술 한잔 할 때 이렇게 술게임 또 드시면 네. 훨씬 더 편안하게 숙취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요거 다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지금 2배로 팔고 이런 데가 한 진짜? 번 더 적발이 돼가지고. 2배? 네. 그래서 괜히 진짜 그런데 잘못 걸리지 마시고 검색창에 술겜 치시면 지금 다른 제품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고 영한네이처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술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한네이처 잊지 마세요. 술게임입니다. 라니 부모님은 어떤 비중이 좀 어떤가요? 비중이 아빠가 이제 자유인이셨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출장이 많은 일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날이 많이 없으셨고 친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가 이제 혼자 있는 날들이 많았죠. 그래서 보면은 엄마가 많이 참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근데도 옛날 분이어서 그런가? 자기는 지금도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뭐 골프 치러 가거나 해가지고 집에 없으시면은 아빠 없으면 허전하대요. 그래서 저런 거라도 그냥 옆에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단 낫다. 없는 것보다 저런 낫다. 거라도라니. 라고들 근데 동갑이시거든. 약간 옛날 분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엄마도 예를 들어서 이모랑 저랑 같이 우리 여자끼리만 셋이 여행 갔다 오자. 아니면 뭐 여자끼리만 1박 2일 뭐 호캉스 하자 이러면은 죽어도 안 한대. 아빠, 무조건 아빠랑 짝꿍. 맞아.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아니면 여자끼리 뭐 절대 안 돼. 둘이 꼭 같이 짝꿍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옛날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보다. 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리고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 내가 안 저기 하면 저것도 잘 못 얻어먹고 못 댕긴다. 먹는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약속을 나오셨다가도 아빠 집에 오실 시간 한 대여섯 시 되면 꼭 들어가서 밥을 챙기고 아직까지 그러는 거 보면은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이혼하면 이제 황혼이혼하면 남자들은 그렇게 밥도 못 챙겨 먹고 그런 경우들이 요즘이야 많이 줄었겠지만 예전 분들은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요즘 그렇습니다. 자, 총 이혼한 사람 가운데 50세 이상인 경우에 이게 90년부터 20년, 30년 사이에 6배까지도 올라가네. 엄청 늘었어요. 엄청 30년 전이니까. 네, 3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요것도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자가 30에서 34세 때 결혼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7% 정도였는데, 2020년 기준은 30%. 그러니까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24세 이하 결혼한 거는 아니 1990년에 24세 밑에서 결혼한 게 42.9%가 거의 절반이 정도 결혼했어. 그렇죠. 그치, 이거 우리 부모님 거의 세대. 대학 졸업하자마자 여자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맞아. 결혼을 한 거지. 23 이렇게 25 넘어가면 많다. 그래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옛날 군대 3년이었으니까 취직도 잘 됐잖아. 하면은 27에 맞아. 남자는 결혼하고 맞아. 있었어요. 맞아. 대부분이. 네. 예. 근데 이제 24세 이하 결혼하는 비율이 5.7%니까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바뀐 거죠. 예전 기준으로 30에서 34세면 이제 보면 예전 드라마 뭐죠? 노처녀라 그래. 그 예전에 골드미스 이런 거 골드미스 다이어리인가? 되게 그런 어리다. 데서도 아마 30대 초반. 삼순이 맞아요. 봐라. 막 막 31 이렇죠. 처치 불가라고 나오잖아 완전히. 삼순이가? 삼순이가 근데 나이가 31인가 그랬죠. 네. 그랬어요? 그랬어. 근데 지금 31하면 완전 날아다닐 때죠. 결혼 좀 이따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24세 했고 저희 어머니도 23세 했네. 와 일찍 했다. 아버니 내가 81년생이니까 아버님이 80년에 결혼했으니까 1980년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니는 이제 임관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다음에 어머님은 이제 23세. 그래. 57
잠깐만, 아니구나. 아닌데, 맞죠? 아버지가 닭띠 아니에요? 56년생. 56. 네. 어머니가 57년생. 57 닭띠. 네. 56년생, 57년생. 맞네요? 24, 23. 맞죠? 네네네. 맞아요.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자꾸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업병이라. 뭐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남의 엄마 아빠가 아버님 어머님. 이거를 예전에 한번 사실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님인데 아버지는 다 높인 말이니까. 아니, 왜냐면 헷갈려. 아버님이라 그러면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을 말하는지 이런 게 약간 헷갈려서 그래. 이제 보통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어머니. 안 하는 게 맞는 표현인데. 네. 그렇지. 근데 가게 가서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고 어머님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네, 괜찮은데. 어머님, 아버님. 남이니까. 남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네네네. 하는 거고. 네. 남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뭐 우리 아빠 엄마를? 네네.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했던 적은 아예 없었던 생각은 아니에요. 네, 언젠가 한 번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만약에 24살 이전에 결혼을 했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배는 10년이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은 13년 차야.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아니고. 애들이 다 그럴 수도 키웠으니까 있죠. 이제 나와서 막 일을 하고. 그럼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댕길 때니까 그럼 너무 행복했을 것 오히려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래? 차라리 이혼을 안 할 거면. 근데 만약에 24세 미만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면은 전 이혼했을 것 같아요. 나도 이 보배의 말에 약간 동의하는 게 아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 사실 내가 만약에 24세 결혼했다 그러면은 벌써 내 자식이 16이야. 그렇지. 지금 17년 이렇게 되지. 고등학교 막 1, 2학년이야. 맞아. 그러면은 편하잖아, 사실. 이제 거의 다 나도 컸으니까. 젊고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생 그게 남아있을 것 같아. 나의 20대는 어디 갔나. 내 20대가 날아갔다. 내 맞아요. 20대는 어디 갔나. 아쉽다. 물론 그때 찌질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찌질함도 경험을 못했을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쉽지. 난 20대 때 그냥 애 키우고 뭐 한다고 그냥,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난 그러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냈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내가 혼자 남자 솔로로서 20대 때 날리고 다녔을 텐데, 그때 막 그게 이러면서 재밌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23세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봐도 뭔가 안타까워. 왜냐면 되게 좋은 시기에 친구들이 다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한창 자기 자신을 가꾸고 그렇지. 그러고 다닐 때 그 친구는 애기 키운 거 아니야? 키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몰랐어. 그냥 맞아. 그 친구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의 20대가 더 안쓰러워요.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그 애기 어릴 때 한 거 아니야? 본인도 애인데. 근데 이런 건 있대요. 어렸을 때 그렇게 20대 초반에 애기 나가지고 키운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도 안 힘들대. 체력이 아니야. 있어서. 내 나이 때 하나도 안 힘들대. 진짜. 체력이. 내 친구들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야 당연히 지금 내가 이 나이 먹고 보는 것보다 편할 수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 다른 친구들하고 왜 우리가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되게 큰 게 비교가 그렇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죠. 보여지는 게 큰데 그 친구는 대학 다니다가 학교도 못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진짜? 됐거든요. 너무 본인도 되게 힘들어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너는 애기도 초등학교 갔고 다 키웠잖아 그러는데 뭘 다 키워 아직도 아직 뭐 멀었지. 그렇고 지금 이제 와서 본인의 일을 찾자니 그것도 어렵지. 너무 어렵고 어렵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이야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처음에 애를 낳고 한 5, 6년 전에는 한동안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35세 그러니까 아빠 나이 35세 난 몇 살이었지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이었어요. 엄마는 더 어렸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 첫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참 오류가 많았겠다. 왜냐면 어린 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부모님한테 받은 약간 좀 안 좋은 기억들이나 그런 좀 상처 아닌 상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어렸으니까 좀 나에 대해서 좀 사랑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교육을 하는 방식이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서툴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때가 그럼요.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네. 부모가 처음인데. 그래. 맞아. 다들 마찬가지죠.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요거 일찍 결혼하는 건 사바사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주변의 친구 중에서 아주 일찍 결혼한 친구, 25에 결혼해서 막 아기 낳고 이런 친구들 중에 보면은 진짜 애 키우는 게 너무 하나도 안 힘들었다 그러고 일단은 그리고 이게 자기 그러니까 삶의 목표랑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거랑 진짜 목표를 가지고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좀 다른 게 다르지. 목표를 딱 갖고 있었던 애는 지금도 자기만의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그분은 그때 결혼해서 본인의 인생을 쫙 꾸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미. 그래서 그래서 이 지금 친구는 갑자기 생긴 그렇지. 거잖아. 이게 좀 다르긴 하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바산 거야. 제 그래서 주변에는 보통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다 이제 생겨서? 아이가 생겨서.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 뭔가 맞아, 맞아. 훅 하고 끼어든 사고 그렇지. 같은 게 돼버리니까 그럼 이제 보통은 걷잡을 수가 힘들어하더라고. 없죠, 조금. 예. 저희 엄마도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셨는데 음. 제가 생겨서 결혼한 케이스인데 23세 하셨단 말이에요. 아, 이러다. 근데 근데 엄마는 그때는 이런 게 아니야. 맞아.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해. 되게 행복했대. 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래? 네.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 응. 제일 행복했던 때. 근데 너는 왜 힘들다고 하느냐? 아.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어. 자기는 이게 너무 행복한 기억이고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엄마가 그러면 내 아이들을 키워줘. 그랬더니 아니 이제 나의 인생을 살겠다. 그치. 엄마 이제 23이 아니야. 그래. 만약에 그러면 지금까지 미혼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거나 어떡하지? 나는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쭉 생각 없이 살 것 같아요? 네 분 다. 네 분 다. 누나는 이렇게 그게 다. 없어. 그치. 아무- 난 만약에가 없지. 아니 아무 과거가 없어. 과거가 없어. 그냥 생 미혼이야. 저는 생 미혼이어도 결혼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아이 생각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을 많지 것 않을 같아요. 같고. 그러면 그냥 생 미혼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접었을까요? 아니면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 할 것 같아요. 같아요. 그치. 안 근데- 해본 거니까. 근데 애 생각은 원래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큰 적이 그렇구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접고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겠죠. 하고 그치. 싶다. 안 해본 거니까. 안 해본 거니까. 둘도 똑같아? 네. 안 해본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막 그게 막 빨리 해야 되고 조급하고 불안한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 친한 아니, 근데 친구를 잠깐만. 만났는데 너는 지금도 맞아, 만약에 미혼이어도 아직 그런 너는 나이가 괜찮아, 아니잖아. 사실. 34? 서른 내시면 괜찮아. 요즘에 근데 이때쯤 하잖아. 많이 갔어요, 이제는. 친구들이. 아, 많이 가. 안 간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안 간 친구를 며칠 전에 만나서 같이 술 먹고 놀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럽다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뭐 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도 불안함은 있지. 그러는데 27이랑 연애하고 있대요, 지금. 7살 연하야. 근데 자기 일을 하고 지금 34시면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지. 오. 여유도 있고. 여유 있지. 그럼 진짜 아무래도 좋은 것 경제적인 같아요. 여유가 조금은 올라와 있는 상태일 테니.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황금 여유뿐만 아니라 나는 좀 나이 먹어서 좀 놀았을 때 다른 느낌이 뭐냐면 약간 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논다고 했을 때 누군가 좀 날 기분 잡치게 하면 옛날에는 존나 짜증나네. 술맛 떨어지게 하면서 막 그리고 다음 날까지 막 그렇게 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막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짜증나게 하거나 그러면 그래라 이러면서 난 내가 재밌고 놀아야지 막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여유로워. 나는 20대가 되게 아쉬운 게 약간 타인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잘 그래. 모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30대가 되면 그렇게 남의 이목이나 남이 나한테 지랄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내 삶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서 그 30대에 한 번도 솔로이지 못한 게 아쉽다. 아쉽다. 아쉽습니다. 근데 20대가 그렇게 불안해서 사람들이 20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fun가? 사람들이 불안함과 긴장감을 설렘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제 20대가 별로 그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20대를 그리워하죠. 20대 때가 좋았지. 어리고 좋았잖아.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네.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추억해보면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래 그냥 재밌었지. 뭐 의미 없이 별의별 거 아닌데도 지금은 한 개도 안 웃긴 일인데 맞아. 나이가 어릴 때면 재밌고 웃길 때가 있으니까 빨빨거리면서 또 돌아다녔을 때고 그렇지. 예. 그렇지. 추억하면 너무 좋잖아. 만약에 30대 여유가 있으면 그 즐거움이 그렇게 안 느껴질 거야. 아, 그럼요. 불안하고 영향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흥미롭게 느껴지게 착각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나이 먹고 더 자극적인 걸 찾아서 방황했을지도 모르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지. 그게 지나갔으니까
뭐 남들이 뭐라 그러거나 별로 내 인생 별로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게 바뀌는 그렇지. 거고. 그 설렘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되게 좀 나는 제일 큰 것 같아. 저도 이제 결혼하고서 몇 년 지났는데 택시를 탔나? 되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랑 노래, 약간 뭐 설렘에 관련된 거였나? 아니면 이별 노래였나? 그걸 했는데 나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못 느끼는 거야. 그 감정이 노래, 없죠. 그 노래 들어도. 무미건조하죠. 그때 정말? 약간 너도 그래요? 그럼요. 예전에 그때 뭐. 그때 약간 좀 이입도 안 되고. 그때 약간 좀 슬펐어. 그러니까 슬펐다기보다 뭐지 짝사랑 허전했어. 노래를 들어도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나 근데 애가 민선 누나는 보니까. 아직도 그런 노래 들으면 설렐 거거든. 설레요? 네. 설렐 때 있죠. 있지.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또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을 그런 교부사가 가능성 왔기 때문에 때문에. 원래 굉장히 이입이야 이. 무덤덤하게 나는 뭐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 아니면 만날 생각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노래 들으면 누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왜 남자 만날 생각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노래 들으면 모르지. 내 얘기가 될 그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없었을 때 딱 그걸 느꼈을 때 조금은 좀 힘이 빠진다 그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 서글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해서 애 키우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연애하는 얘기 듣고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 풋풋한 설레임, 감정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좋은 게 나는 다시는 못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게 좋다는 거예요. 들으면. 근데 너무 그게 부럽대. 예전에는 막 같이 이입해서 같이 성내고 같이 설레고 이랬다면 지금은 애기들 귀여운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연애 얘기가 좋을 때다. 이런 걸로. 같이 몰입이 안 돼. 연애 얘기. 근데 아직 지금 결혼 생활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이게 좀 더 길어지잖아? 좀 한 10년 넘어가잖아? 그럼 같이 또 설레. 이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시기가? 어떻게 됐어? 그럼 아줌마들 드라마를 왜 보는데? 어. 대리만족. 와이프는 그래서 맨날 얘기해도 되나? 내가 와이프한테 맨날 장난치거든. 와이프가 이제 멜로드라마 같은 거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되게 이제 꽁냥꽁냥한 장면이 있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최근에 보는 드라마 있나요? 김수현 나온 드라마인가? 어느 날? 김수현이 드라마를 김수현. 찍었어? 넷플릭스 나오는 거 있는데. 김수현 아니다. 그 마녀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나오는 김담이랑 거. 최우식. 김담이. 그때 우리는. 그때 우리는 맞아. 그거 되게 설렐 것 같다. 그 요즘에 우리 엄마 아빠도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네, 옛날 연애할 때 보는 것 같다고. 그거 아마 넷플릭스로 보고 있나? 아무튼 SBS 드라마인데. 그런 네.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있을 때, 난 옆에서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와이프 이제 빨래 이렇게 개면서 이제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와이프가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사가 남자가 막 좀 고백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나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종윤이다 그러면. 종윤 씨, 제가 오래전부터 하면서 약간 텀이 있잖아, 대사가. 오래전부터 내 뒤에서 섹스하고 싶었어요. 그 해 우리는이네. 그 해 우리는. 네. 내가 계속 할 때 오빠 하지 마. 하지 마. 감정 깨지게. 그래서 막 둘이서 막 이렇게 껴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둘이서 모텔 가겠다 모텔. 내가 옆에서 내가 뒤에서 계속 그걸 해. 그걸 하면 와이프가 나중에 빨래를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 같은 게 나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막 뒤에서 장난치죠. 네. 계속 그러거든요. 네. 진짜. 거기에 저기 지상파 드라마인데 오랜만에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와이프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AS인데 나 너무 된장 같으니까 이렇게 정정해 줄래? 된장 같지 않아요? 네. 이미지까지 신경 쓰시는 거야? 충분히 치울 시간이 있으면서 어지르기만 할 때는 빡쳤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 보이니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지르고 눈치도 안 봤는데 지금은 어지르며 눈치를 보는 게 바뀌어. 좋은 방향으로 바뀌셨네. 이렇게 정정을 해달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도 안 된장 같아요. 이렇게 부부 그래. 생활, 결혼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있는 일들인데 뭐. 그래. 네, 그렇습니다. 네. 보배 너 지금까지 미혼이면 지금까지 미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해서 하나 아쉬운 거는 사회적인 생활이 좀 많이 안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안 했으면은 사회생활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뭘 계속했을 것 같아? 방송 방송을 계속했을 것 같았죠?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승무원 강의 이런 거 했었는데 그게 나름 잘 됐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키웠을 것 같고. 그럼 결혼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안 한 거는 다 하고 싶구나. 불안할 그래. 것 같아. 그리고 하긴 해봐야 돼. 그렇죠. 형은 무조건 했죠. 생미혼이야. 생미혼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했죠. 나 나이 벌써 40이다.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 해야 된다. 왜냐면 결혼이라는 건 나는 하고 싶었다기보다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결혼 안 한 사람들하고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뭐 술 마시고 놀았겠지. 그러면서 맨날 집에 오면서 지겹다. 이런 것도 지겹다. 제가 왜냐하면 제 30대 초반 때 진짜 엄청 지겨웠거든요. 술은 먹고 놀긴 노는데 집에 돌아오고 막 택시 타고 밤에 가고 하는 게 이제 지겹고 힘든 거야, 막. 그 지겹고 생각이. 힘들고 공허하고. 공허하고. 근데 그때 지금의 경제력이야. 그래도 똑같이 공허함은 있었을 것이다. 있었겠지. 있었겠지. 지금의 경제력이 있으면 더 빨리 안정되고 이거를 이제 더 같이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분명히 했을 거야. 분명히 했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생각보다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반적이야, 되게. 그래. 난 되게 형은 일반적인 테크트리를 좋아해요. 일반적인 테크트리를 아마 타면서 그래. 또 애도 낳아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좀 젊은 여자를 찾았겠죠. 아이를 위해서. 저는 이세를 굉장히 좀 유전학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키 큰 여자 좋아했었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아이를 좀 잘 낳으려면 너 종자기량을 하고 싶다는 거야? 종자기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아이 낳으려면 그래도 좀 그 어린 여자가 네. 애도 잘 왜 저래? 키우고 네. 방댕이도 좀 크고. 네. 어린 여자가 좀 체력도 있고 애도 잘 키우지 않을까. 사실 뭐 그거는 큰 어떤 그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 사람마다 더 크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말하기가 그게 누나가 있으니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갑자기 내 탓이라 네가 아니고. 아예 그게 아니고. 야, 네가 아니, 지금 계기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뜻을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알지. 네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문제될 만한 발언 지금 지가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나한테 문제될 돌려. 문제될 만한 발언이 아니고 그냥 어린 여자 만나야 본능적으로. 된다. 막 이런. 아니 어린 여자라고 해서 뭐 되게 무슨 뭐 나이 차 막 15살 20살 나는 여자 이런 가임기 생각- 여성, 그런 되게 게 좋아할 아니고. 것 같은데 오빠는? 아 전혀. 아니 근데 너 봐라. 너 지금 네 나이면은 이제 한 그래도 30은 만나야지. 그래. 그럼 10살 차이 나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15살 20살 했잖아. 나 15까지는 안 간다. 15까지 이게 띠동갑까지? 띠동갑? 12살. 와 그것도 너무 센데. 그럼 10살이야? 근데 그래봤자 28이야. 그래. 아 그래도 28. 나하고 나이 차이 나잖아. 난 30대 초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음은 20대잖아요. 누가 내가? 아니면 내가 오빠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20대? 아니 마음이 내 20대니까 마음이? 20대 그렇지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않을까? 예. 아니 전혀.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그 이세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나이 어린 여자의 얘기를 한 거지. 사실 저는 되게 케어받고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제가 뭔가 좀 케어하고 그래, 해야 되게 맞아, 그런 거 많으니까 있어.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좀 소위 말해서 좀 찡찡댄다고 하잖아요. 잘 못하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스타는 결혼은 빨리 했을 것이다. 아.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근데 미혼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굉장히 급하게 결혼 상대를 찾았을 거야. 찾아가서 그렇지. 가입기 여성. 엄청 방황하고 다녔겠지. 엄청 방황하고 다녔겠지. 누굴 만나나 안 만나나 하면서 또 나이는 처먹었으니까 재긴 또 엄청 재면서 그치. 되게 또 피곤하게 또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면 지금 상황이었으면 오빠 아마 꽃뱀한테 물렸을 거예요. 호구됐을 거예요. 아니야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근데 그 얘기 있잖아, 보배야. 뭘 거예요? 네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얘기가 라니가 얘기하면은 약간 좀 예상되는 사람이 해가지고 타격이 별로 없거든. 근데 네가 그런 얘기하면 이게 좀 확 오네 타격이. 내가 느낌이 어떤 느낌은 너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배야 제가 너무 만족해 충분한데 보배야 너무하죠? 그러면서 되게 했을 거예요. 꽃뱀 했을 거예요. 이러니까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꽃뱀한테 물릴 타입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럴 타입은 아니야. 저는 딱 보여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바로 꺼져. 해. 쓸데없이 그렇지. 내가 마음을 느끼는 것보다 딴 거를 더 원하는 것 같네.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전 절대 못 만나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궁금한데 쓸데없이 너무 내 돈을 쓰게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약간 쎄한 느낌은 드는데 너무 예뻐 막 너무 내 스타일이야 외모가. 그러면 더 열심히 돈 벌어야죠. 결국에 그래. 완전 형 스타일이야. 형 뭐 신세경이야. 네네. 신세경. 네. 164시간 노방종 방송. 네. 이게 진짜 뭐 아까 주체남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얼굴 외모적으로 혹하는 거는 제 스스로도 제가 판단했을 때 못 말려요. 이게 잘 안 참아져. 내가 아, 컨트롤이 안 정말요? 된다. 컨트롤 잘 안 돼. 그래 맞아. 이게 딱 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근데 그 사람이 만약 꽃뱀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또 얼마나 잘 구슬리겠어. 그래. 그러면 내가 컨트롤 당할 것 같아. 맞아. 이전에도 연애하거나 그랬을 때 보면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끌려가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맞아. 안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을 거 다른 여자 같으면 안 만나지. 만났을 것 같은데 보면 그래도 좀 오래 만나다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친해지면 날 사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기대. 그 친구가 이제 꽃뱀이 아니니까 스타일을 나한테 굳이 맞출 필요가 없잖아. 구슬릴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을 금방 또 다시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안 만나게 됐는데 만약에 꽃뱀인데 정말 외모적으로 이상형이야. 그러면 넘어가지. 중간중간에 나를 이렇게 구슬리고 그래. 되게 앵길 때도 있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동안 휘둘릴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솔직하게. 너무 이 맞잖아.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외모에 어쩔 수 없다는 공감하는 게 뭐 나이 들고 이제 외모 안 보고 딴 거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더 깐깐해지잖아. 더 외모만 아니 보게 뭐라 해야 되면? 되지? 그러니까 좀 많이 재기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막 설레지 않아 그렇게 옛날처럼 막 가슴이 뛰거나 아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잘 그냥 뭐 시간 되면 보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그냥 술집에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를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완전 잘생겼어. 너무 내 스타일인데 나 아직도 기억나잖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아직도 하루에 한 10번 생각해. 왜 진짜로. 미쳤다. 전화번호 딸걸? 딸걸. 나이는. 부정하는 게 거짓말이야. 나이는 모르겠지. 나이 한 30대 초반? 딱 좋네. 언니 그걸 그냥 두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날도 그 분을 보고 그 술자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갈까 말까를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 보였으면 갔을 거야. 그래. 나이가 좀 덜 나는 것 같으면. 근데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안 갔는데 근데 아직도 생각나거든. 너무 언니 스타일이었구나. 그냥 완전 진짜 나한테 이런 감정이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보자마자 두근두근두근 연예인인 거 아니야? 아, 대박.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연하를 노려야겠구나 언니는. 아니 뭐 연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내 스타일. 왜냐면 너무- 이제 누나 스타일의 외모가 이제 누나 나이보다 연상이 잘 안 나오니까. 보통은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연하가 나오는 거지. 중후해지시니까.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 아, 이게 진짜야. 맞아. 그게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남녀가 당연히 시각적인 거에 끌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어쩔 수 네, 없다. 그럼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 동물들도 갈 키 큰 애들 이런 애들 보려고 그러는데 날개 막 그래 반짝반짝하고 보기 아름답고 맞아, 멋진 맞아. 것들 그럼. 좋아해. 공작 봐라, 공작. 그 네. 날지도 못한 애가 이제 뒤에 이상한 거 번쩍번쩍 달고 다니잖아. 병풍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 신놈들이 잡아먹히려고.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거 먹을 거거든. 근데 지들 한번 섹스나 해보겠다고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거 봐라! 이러면서. 아, 근데 그만 좀 사실 볼까?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좀 다른 게 그렇게 크게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애들한테 위압감을 그렇죠. 주려고 하는 네.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구애의 몸짓이 많이 그렇지. 있겠다. 그의 몸짓이 당연히 있지. 그게 동물의 어떻게 보면 기본 속성인데 그거를 이제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종현이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다. 근데 네. 미혼이고 여자친구 없으면 불안한 마음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없을 거고 저는 아예 이 정도 나이면 그냥 아예 늦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 없는 상태다. 그러면 나 이거보다 일 더 할 수 있거든요. 더 하겠지 아마.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골로 가는 연애도 거지.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아, 골로 진짜 가. 여자친구한테 되게 고맙다. 그래. 다행이다. 난 감사해야 너 돼.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난 너무 진짜 너무 힘들다. 정윤아 진짜. 진짜 너 죽지 마라.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나 진짜 너 죽으면 나 진짜 1년 내내 울 수 있어. 너 무덤 앞에서 개새끼야. 너 무덤 앞에서 텐트 치고 A형 텐트 치고 내가 1년 내내 울 거야. A형 텐트 치고 야방 킵니다. 종윤이 묘 앞에서 482일째입니다. 진짜 죽지 마라. 정말 죽으면 안 돼. 너. 건강해야 돼요. 네. 정말 뭐 필요하면 얘기하 콩팥이 때려줄 테니까. 네, 꼭 얘기해. 아, 네. 간절하네. 네, 간절해. 정말 그 간절함. 간이라도 때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네. 네. 장기 적출을 하시겠다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런던 방앗간 이스타TV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런던 방앗간의 이 스타투비너스죠. 검정콩. 검정콩. 그 요즘에 콩자반을 잘 안 먹는데요. 왜요? 나 어렸을 때 콩자반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먹었지. 밑반찬으로 항상 있었어. 약간 도시락 반찬에도 늘 있고 언제나. 식당에도 왜안 먹지, 늘 요즘? 있었는데 요새는 식당에서 콩자반 나오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잘 없어요. 비싸 일단 콩이. 아, 그래. 옛날보다. 이 서리태 검정콩이 좀 비싸기도 하고 또 그
잘 안 먹는데 애들이. 안 먹지. 안 먹는데 뭐 다른 반찬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스낵 형태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나 아이들한테나 어른들이나 먹기 편하니까. 이거 깎아야 이러고 줘도 그래. 속아서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우와 이러면서 먹을 거 아니야. 네. 와 하면서 뿌리고. 이거 아무리 좋은 거 알아도 보통 아까 사실 콩자반만 생각하더라도 다른 양념이 들어가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오리지널은 양념 없이 그냥 생으로 드실 수 있고 그렇죠. 네. 국내산. 다른 그 스낵이나 주전부리 생각하더라도 짜고 맛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살이 찌기 마련인데 스타트 비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맛도 챙겼고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 깨는 데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몸에 좋은 거 다 알고 계신 서리태를 가장 완벽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런던 방앗간입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연말에 화장품 선물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거죠. 피부 관리 좀 하고 살아라. 네, 내년부터 피부 관리 좀 해라. 그리고 뭐 완전 내 애인이나 완전 뭐 가까운 사람 말고 좀 친구들 선물할 때는 너무 비싼 거, 너무 싼 거 좀 막 그 선물 고르기 어렵잖아요. 맞죠. 그럴 때 딱 화장품 세트 무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있겠지만 요 화장품은 선물하신 다음에 아마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취향을 많이 안 타고 피부 상태가 어떠하든지 다 잘 쓸만한 그렇죠. 그런 네. 제품이어서 보통 화장품 선물할 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지성이니 건성이니 아니면 뭐 안티에이징이냐 브라이트닝이냐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특히 이 수면팩. 너무 좋죠. 네,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선물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자는데 편안하게 바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고 일단 밤늦게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언제 씻고 또 언제 이거 바르고 귀찮아 이렇게 되게 된단 말이야. 귀찮거든요. 근데 이제 씻고 진짜 딱 수면팩 하나 맞아. 딱 바르고 자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이게 스킨 로션 다 생략하고 그냥 요거 하나로 딱 하면 되니까 너무 좋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집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죠. 그래서 많이 땡겨요. 아, 그래요? 그래서 2번, 3번 계속 발라주거든요. 어허. 레이어링 해도 되게 뭐랄까 이게 막 밀리거나 그런 거 없어서 없어, 너무 전혀. 좋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날이 건조할 때 이때 피부 관리 잘하셔야 이제 봄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봄이 그러니까 오면 또 건조해. 또 건조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피부는 사시사철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클렌징 폼 클렌징 폼. 네, 이중 세안이 필요 없습니다.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에다 이중 세안하는 경우 많은데 이거 하나로도 거의 다 대부분 지워져, 해결이 다 되죠. 지워져. 네. 리모버 따로 안 쓰셔도 되니까 수면팩도 이제 정상 출고 바로 가능합니다. 주문하시면 바로 빡빡 나오거든요. 네. 꼭 자사몰을 기왕이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사몰을 이용해서 소노코스 아이세라 추운 날씨에 좋은 선물 하실 수 있고 본인 쓰셔도 좋습니다. 네. 네, 샌드비입니다. 최고의 기프티콘 발송업체 샌드비. 샌드비에서 기업 회원, 사업자 인증 회원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 샌드비가요, 저희 주책남들 하늘차를 다 샀어요. 어떡해? 원래 유료인데, 이 회차는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무료로 좀 해달라. 어머나. 네, 샌드비 회차가 되는 거죠. 어머나. 거기서 뭐 샌드비를 집중 공략했나요? 네, 그렇죠. 샌드비 광고도 해주고 무료로 이제 이걸 듣는데 와. 샌드비 덕분에 여러분이 이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왜 그래? 의뢰를 해주신 거죠. 네, 대인배. 역시 저희와 계속 가야 되는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지난주였습니다. 사랑해요 샌드비. 네, 이 샌드비에서 여러분에게 신규 기업 회원 또는 일반 회원에서 기업 회원으로 전환한 가입자에게 계속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쿠폰 코드는요. 쉽고 빠른 대량 발송 샌드비, 쉽고 빠른 대량 발송 샌드비를 입력하여서 샌드비 포인트 10,000포인트 받으시면 되고, 또 이스타TV나 식장 탈출 청취자를 위한 고유 쿠폰 코드 이스타TV 동반자 샌드비, 이스타TV 동반자 샌드비를 등록하면 추가로 10,000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인증 기업 회원은 최소 주문 수량 5개에서 3개 발송으로 최소 주문 수량 조정을 해드리고요. 이 프로모션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니까 가입을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해주시는 거 아니죠? 계속은 아니고. 계속은 아니고. 한회차. 네, 한회차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날 또 방송도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한 회원 전환 방법 및 유의사항은요, 검색창에 샌드비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주셔야 저희 회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책남들 같이 이제 유료 방송을 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타TV의 동반자 최고의 기프티콘 발송업체 샌디비였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판가선 문선인데 29살 여성이기 때문에 보배 갈궈주시죠. 저요. 안녕하세요. 최근 귀여운 커플의 설렘 사연이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사연을 보내게 된 29살 여성입니다. 친한 언니의 추천으로 식장 탈출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듣고 있어요. 흐흐흐흐. 저는 3달 만난 남자친구가 있으며 현재는 헤어지기 딱 직전의 상태입니다. 계기는 남자친구의 카톡이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의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를 포함하여 이전 남자들과 항상 스킨십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저는 이성 자체에 대한 호기심도 남들보다 둔하고 느리기도 했던지라 첫 남자친구를 24살에 만났습니다. 5살 연상의 오빠였는데 만난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관계를 시도했고 제가 긴장한 탓인지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이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뒤 당시 만나던 남친의 생일이었던지라 여행을 가게 됐고 관계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속이 좋지 않음을 느껴 정말 미안하지만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 전까지 스킨십 부분에서 많이 기다려주었던 전 남친과의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고 결국 당일 관계를 가지긴 했습니다. 그게 제 첫 경험이었고 그때의 기억과 느낌은 남자친구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첫 남친과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명의 남자친구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러한 스킨십 문제를 겪었고 관계를 시도할 때면 첫 남자친구의 표정이 문득 스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만 같은 느낌에 확 긴장을 하게 되고 결국 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이런 저를 못 버티고 떠났고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던 남자친구들도 지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에 몇 번이나 예약을 했지만 솔직히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보다 2살 연상의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처음으로 같이 병원에 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모든 게 정말 잘 맞았고 특히나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주었던 사람은 처음이었던지라 이 사람과는 정말 잘해보고 싶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도 잘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같이 3번 정도 내박을 했고 중간중간 몇 번 관계를 시도했으나 역시나 아직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참아서라도 지금 남자친구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았고 부족하지만 제 딴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노력을 알고 있다며 많이 응원해줬고 그렇게 전 잘 풀려나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승진을 했는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남친 집에서 소소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카톡이 왔다는 알림장이 떴고 그냥 무조건 그런 건 프라이버시상 보지 말아야 했지만 알림창으로 온 통 내용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통 내용은 맞지. 어떤 새끼가 싸지른 거 네가 치우는 거잖아. 뭐하러 만나냐. 아마 똑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류의 내용이었어요. 정말 순간 제가 생각한 이 사람과의 행복이 한순간에 까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 카톡방의 내용을 보여달라 싫다로 엄청나게 싸웠고 결국 보았습니다. 내용은 예상이 되었듯 언제까지 저를 기다려줘야 하나? 이전 놈이 한 걸 왜 자기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등등의 내용이었고 남친은 그냥 흔한 친한 친구와의 허세 섞인 대화였을 뿐 정말 네가 생각한 그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잠시 시간을 가지기로 한 상태입니다. 충격적인데요.
남자친구는 계속 다 오해라고 연락을 하고 솔직히 저도 그냥 지금 남친과 다시 잘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카톡 속에 그 말들이 자꾸 떠오르고 저를 괴롭혀요. 남자들의 허세 있는 친구들과의 말들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 치부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고 싶은데 자꾸 무언가 울컥하고 넘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 남에게는 너무 쉽게 얘기됐던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29살이나 먹어서 제대로 된 이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다시 애가 된 것 같아 나이 헛먹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자친구와의 관계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식장 탈출분들의 의견을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나이가 지금 29이에요. 29. 네. 29이면 93년생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이제 내년에 30이죠. 사실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고 만나고 뭐 첫 경험을 시도하고 이게 뭐 좀 이른 나이는 아니지만 네. 24살 때였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사건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렇지. 29살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저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 네, 않나? 병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확실히 들거든요. 뭔가 상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나이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30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치료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친구 카톡? 제가 이런 남자를 막 이런 새끼들이 있냐라고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별로 상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친구들 간에 서로 간에 그룹마다 그게 있는데 남자들끼리도 룰이 있는 집단이 있어요. 본인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최소 저희 친구들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는 그런 거 있다면서요. 뭐 야동 얘기도 하고 야동 얘기는 해요. 여자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연예인 얘기도 할 수 있어 다. 근데 여자친구 얘기는 약간 안 해요. 터부라면서요. 본인 여자친구 얘기를 본인이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 칩시다.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그 욕에 동조하진 않습니다. 야, 그런 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연애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걸 하는 건 집단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친구들끼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 카톡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본 이상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라기보다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기억이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들끼리 대화가 어떤 식의 자세하게 그 내용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대화가 저는 되게 어색하진 않아요. 사실 되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성 친구 얘기했을 때 나 이런 거 때문에 좀 짜증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했는데 상대방이 위로해 준다시고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뭐 카톡에서야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카톡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 카톡에서는 잘 안 하고 술자리에서나 했을 때 그럼 갑자기 상대방이 더 심하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아 그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니 네가 존나 열받아 하길래 내가 나도 존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짜증 나니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데 카톡으로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카톡으로 되게 심하게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어. 잘은 저 잘 경험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 아예 안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본 이상 잘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봤잖아. 네, 봤잖아. 그래서 카톡하고 문자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모르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 남자도 친구들끼리 대화니까 야 이런 거 자기 짜증나니까 또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편하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그걸 봐버리면은
자기 혼자만의 속마음의 얘기가 아니게 돼버린 그렇지. 거니까 분명히 이거는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심심치 않게 인터넷 나오잖아요. 여자들끼리 자기 남자친구도 얘기하면서 뭐 경제력이 있니 없니 돈이 있니 그래. 없니 근데 그게 이제 남자친구가 그걸 봤다. 그래 왜 만나니 이거는 근데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 남자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답답하니까 토로했는데 상대방이 야, 그 오빠 별로였어. 안 그래도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뭐 부족하냐? 뭐 이러면은 완전히 자존감 훅 떨어지죠. 맞아, 그러면서 맞아. 너무 충격 입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분명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고, 충격적이었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안의 내용이 얼마나 심한, 또 그 말의 어떤 그 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이 남자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카톡을 썼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이런 카톡을 썼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런 류의 대화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충격은 있는데 굳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예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 그거는 이해하는데 이게 진짜 본 이상 끝이 없는 게 아마 이 친구랑 연락하는 거, 이 친구랑 보는 거 앞으로 계속 그렇지. 신경 그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네. 본이상 그 기억이 계속 가로막을 맞아요. 거야. 그렇죠. 계속. 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옛날에는 이제 이성 얘기, 자기 여자친구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네 여자친구 어떻고 저떻고 뭐 상대방도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자기 여자친구 얘기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안 하게 되지. 그냥 뭐 좋다, 뭐 칭찬만 더 하게 되고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던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만약에 어렸을 때도 막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같이 막 쌍욕하고 욕했는데 갑자기 다시 만나. 그 결혼한데 맞아. 존나 민망해 그러면. 그게 제일 열받아. 그게 제일 열받아. 편 다 들어줬더니만. 되게 민망하고 막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 상대방도 그럴 때가 있겠죠. 나도 막 같이 그때 당시에 헤어졌으니까 걔가 이랬다 진짜 존나 짱난다 해가지고 막 같이 욕했는데 나도 이제 야 다시 화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 친구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이스타 오빠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남자분에게 저를 좀 약간 빙의를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미혼이고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관계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를 병원에 가서 치료를 같이 받고 이런 게 저는 되게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거부 반응부터 날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지. 싫다. 같이 가는 거 싫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그래도 그러니까 서로 이성 간의 관계를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저는 높게 사고 맞아. 싶어요.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몇 달이 됐다면 저도 지쳐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래 했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서 내용이 그 정도면 괜찮은데 또 내용이 되게 그렇지. 세지면 그치, 모르겠지만 그치. 이 정도까지 하는데 또 상대방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맞아. 부분이고 그치.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안 보면 그냥 넘어갈 문제야. 그래. 핸드폰 바꿀 때까지 그냥 이거는 기억도 안 나. 핸드폰 좀 보지 말자 진짜.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성분이. 그래. 그런 이거 내용 때문에. 보신 거 뭐 일부러 보신 거 아니니까 자책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가 이렇게 벌어지면 사고 후유증이 계속 난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저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카톡 내용을 이미 봤으니까 엎질러진 물이긴 한데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내 친한 친구랑이라면 할 수 있다. 보배가 말한 것처럼 이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누구한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여자친구랑 못 잤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솔직히 저도 그냥 지금 남친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아직 남아 있으시다면은 일단 이 카톡은 종윤 씨 말대로 사고인데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자기 친구랑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이 사람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요거는 딱 2A로 봤는데 하나는 카톡이고 하나는 이제 본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본인 문제가 조금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병원에서 좀 약간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 게 제가 이 사연을 사실 보고
저의 어떤 과거, 처음?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는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처음 어떤 이런 사건이 경험이 그렇게 안 좋아. 유쾌하지 아니 않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치. 엄청 되게 터프한 일이야. 그렇지. 맞아요. 큰 인체적인 도전이야. 맞아. 그리고 막 진짜 그 얘기 해주고 힘들고 싶었어. 막 엄청 막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홈나네. 낯설어. 아니 쉽지 않아. 여기서 막 어. 그랬잖아요. 24세 만나서 관계를 시도했고 긴장한 탓인지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이유까지 가지고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일인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 잘못 내가 아니지. 그 이전까지 봤던 영상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너무 다 아름답고 너무 좋아 죽잖아요. 근데 아닌 거야. 아니지. 아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색하고 간스럽기도 하고 이 싫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말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안 돼 막 처음에. 안 돼. 괴롭고 안 돼 막. 그 그래. 너무 자연스러운 첫 경험이다. 맞아. 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처음에 트라우마가 되게 강한 게 본인 잘못 때문이라고 그 생각이 되게 강하게 맞아요. 박혀 있는 것 그치. 같아서 그거는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초반에 나한테 문제가 있나 생각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친구들하고 막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다 친구들은 남자친구랑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치. 내가 너무 꽉 막혀 있어서 그런가? 정신적인 문제가 내 몸에 문제 있나? 그래서 막 맞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관계라는 건 둘이 맺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둘의 노력이 같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 뭐 병원 치료도 다니고 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잠자리에서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관계에서 나 때문에 실패한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을 내려놓으시면 어떤 반응이었길래 이런 생각을 오. 했을까? 남자친구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달쯤 뒤에 생일 남자 첫 번째 남자분 남친 생일이었을 때 여행을 갔다가 관계를 다시 시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속이 좋지 않았고 정말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이랬는데 전 남친하고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요. 잘못된 건데 이게 나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겠지. 이때부터 점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이 첫 번째 남자분이 좀 많이 미흡했던 분인 거지. 그렇죠. 이게 안 된다고 급격히 냉랭해질 게 뭐야 도대체. 그래. 그치. 그리고 아, 물론 결국에 뭐 자기 기다려준 건 관계를 알겠는데. 가지긴 아니 했습니다. 진짜 이 남자가 이상한 너무 기대를 거야. 많이 했던 거지. 오늘 드디어 내 하는데. 생일에 하는구나. 그런다고 맞다. 그거를 냉랭하게? 근데 이거는 조절을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 사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지금 이제 우리 여자들이 말하는 거는 물론 본인의 어떤 뭐 약간 나의 어떤 특이성일 수도 있죠. 맞아요. 문제라기보다는 특이성일 수 있는데 가끔 정말 특이하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 하니. 있어. 있어. 근데 그렇다고 급격히 분위기가 안 돼서 냉랭해졌다는 거는 본인 잘못은 아니야. 그래. 그냥 이 남자분이랑 안 맞았는데 이 남자분도 좀 미흡했던 거지. 그 미흡한 거지 사실. 왜냐하면 근데 참 그게 이런 상황에서 안 됐을 때 상대방이 첫 마디 내지는 이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느냐가 굉장히 맞아. 중요한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처음 당시에 저의 첫사랑인 그 남자친구도 처음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 처음인데. 잘 안 된 채로 끝났어 그냥. 그래. 그래서 되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뭔가 난 안 되는 상황. 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 또 두 번째 관계를 시도할 일이 생겼는데 그날도 또 안 된 거예요. 진짜 밤새 헛짓거리만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나는 진짜 그때 뭔가 남자친구는 반응이 어땠죠? 냉랭했나요? 아니요 그때 남자친구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본인도 일이지. 처음이고 본인도 잘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노력이 않을까? 필요하구나. 경험 다- 있는 사람이 좀 잘 얘기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잘해보자. 그렇게 몇 차례를 걸쳐서 있다가 한 3-4번째인가에 막 성공을. 도킹 성공? 도킹. 도킹 성공? 이게 뭐 저기 인공위성이야? 도킹. 아니, 어머 이게 뭐야? 성공했다고 막 좋지도 않아. 그래. 아니, 근데 처음은 약간 보통 고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고통이지만 성공의 기쁨은 있어. 그래. 아, 됐다!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 도킹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분이 남자친구랑 좀 잘해보고 싶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오해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일단 카톡은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고 이 남자친구분이 그래도 병원도 가보자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깨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설명을 또 이거를 노력하고 또 겪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자친구와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이게 너무 가혹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게 잘 되려면 사연자분의 노력이 거의 100 필요합니다. 그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약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병원, 이거는 전문적인 치료,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29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인 네. 문제라면. 네. 육체적인 문제인지를 알아보려면 하드레빗을. 아니 그건 바로 이거부터는 좀 너무하다는 것 같은데요. 예. 야 이거 여기에 다른 스스로 아니, 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지 안 체크. 되는지 그래, 체크할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건- 근데 이게 저는 그거는 조금 의문인 게 아직 남자친구랑도 한 번도 성공을 못했는데 혼자 알아가기 성공은 했었잖아요, 쉽지 않을 예전에. 것 같아. 어? 예전에 아니야. 성공을 아니야, 없어. 관계를 없어. 그러니까 당일 이거- 관계를 갖긴 했다. 첫 번째 남자친구랑. 아니, 이게 지금 가졌다는 게 아. 명확하지 않아. 아 이때 갖긴 가진 거예요. 첫 그러면? 번째에서. 근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방법을 음.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심리적인 것도 있으니까 뭐 그래. 상담도 받고 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음. 지금 그 사연자가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카톡을 봤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아.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아예 없는 일들도 아닙니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네. 본인이 도저히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책임감 거고.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남자분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거는 또 그렇죠. 별개의 문제고. 음. 근데 정말 그걸 빼면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실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본 게 실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을 지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남자친구가 결혼의 꼴이 날 마지막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그 다음 인연이 누가 생길지 모르잖아. 그러면 뒤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가 이분과의 어떤 그 맞아.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는 게 본인이 좀 극복해야 할 중요하지 않을까. 큰 산이네요, 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은 이 처음에 어떤 경험이 사실 그 나중을 많이 좌우하게 되긴 하는 것 그렇겠지.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처음이 이렇게 조금 상처가 돼가지고 근데 이후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이제 노력하다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소재로 남자든 여자든 약간 좀 이런 소재로 스토리를 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자주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영화도 있고. 예,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야. 다 그 오르가즘을 느낀다거나. 막 저기 불꽃놀이 하고 여의도야 완전히.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는 게 해피엔딩이 많으니까 나중에 아주 뭐 밤의 여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해피엔딩도 현실을 왜곡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된다고 바로 좋지 않아. 아니,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밤을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연애에 내가 관심이 없고 나는 혼자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뭐 정신과 상담 같은 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같이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도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도 된다? 혼자 독서 공방해도 된다? 그럴 수도 누성이 있을 없자.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는 혹시 성적 취향이 다른 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도요. 맞아. 뭐 동성을 좋아하는 모를 수 있어. 취향일 수도 있고 네.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왜 네, 웃어?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한테 안 끌리는 거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성 정체성을 아예 다르게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전혀 전혀 상상할 수 없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해. 네, 전문가의 네, 상담이 진짜 네, 필요해. 네, 이게 정말 물리적인, 육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혹시나. 시민성인지. 네, 네, 네. 혹시나 이제 다양한 좋아요. 가능성을 전 좋습니다.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뭐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되게 뭐 이 사연자분 같은은 아니고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굉장히 많이 흔하게 다루는 케이스 중에서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첫 번째 어떤 경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제 몸이 반응하는 거지 그래. 정신보다도. 그래서 남자랑 관계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협착이 일어나는 그래. 거예요. 다치는 거야, 완전히. 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음. 그런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치료가 필요하니까. 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본인 탓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그다음에 말고. 주원영 얘기대로 만약에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거를 제껴놓고 또 남자친구분과 다시 관계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뭐든 간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전문가의 어떤 도움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저는 그리고 진짜 꼭 가장 먼저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본인 탓을 하지 말자. 그래. 그러면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더 다쳐. 진짜. 마음이 다쳐, 마음이 다쳐. 마음의 문이 더 다쳐. 이상한 생각했다. 이게 나 때문이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생각이 너무 많잖아. 그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지. 내가 지금 너무 긴장했구나. 얘가 실망하면 어떠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순간을 온전히 못 즐기는 그래. 거잖아요. 보통 생각이 되게 없어지잖아. 없어지. 중요한 순간에. 난 짐승이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나는 동물이야. 그냥 이 순간에 완전히 정리하고 되는데. 이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네. 또렷이 뭔가 생각이 너무 나고. 안 돼. 어. 나는 진짜 짐승이고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지금 남자야. 그만 말이면서. 섹시해야죠. 아니 내가 아니, 나는 그래요? 동물이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해야지. 어떤 동물이죠? 물론 뭐 졸라게 잘하는 동물 없나요? 뱀. 뱀이요? 뱀이 24시간 동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난 다르게 이해해가지고. 왜요? 아니에요. 네. 뭐 촉수 이런 건데. 뱀처럼 들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촉수를 좋아하세요? 너무 많이 간다 오늘. 내가 뱀이라 그랬냐? 아, 그래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제가 아닙니다. 예. 아니 너무 많이 가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본인 탓을 하지 말고, 예. 어쨌든 뭐 카톡이든 내용이든 뭐든 아니면 이 모든 과정에서 약간 이게 나 때문에 이런 것 같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 힘내라. 네. 힘내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올해 마지막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